네,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갈 마지막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대선 이제 24일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또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네, 채널A 정치부 이남희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이번 주말 지나면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주 정도 남은 셈인데 오늘 후보 등록 다 했잖아요? 네. 5명이 지금 주요 정당의 5 후보는 다 했고요.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 마치면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말 아주 치열한 접전에 들어가는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뭐 유세곡이나 여러 가지 포스터 이런 것들도 이제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정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이번 주에는 TV 토론회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토론 주제를 가지고 또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토론 주제뿐만 아니고요. 토론 방식이 예,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당과 특히나 민주당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9일 있을 토론회를 앞두고 각 후보자 측 실무진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자 놓고 하자라는 네. 얘기가 이제 문 후보 측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국민의당에서는 문 후보 측에 건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약한 체력으로 대통령직 잘 수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오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좀 공방이. 이남희 차장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스탠딩 토론회 가지고도 사실은 양쪽에서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시간 동안 서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노세한 문재인 후보가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A 후보와 B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머지 3분은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어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후보의 건강이 약하다 이런 취지로 악의적으로 또 이것을 왜곡 해석해서 전파하는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체력이 좋다 이렇게 캠프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력 문제 때문에 스탠딩 토론을 거부하는 걸까요? 글쎄 이제 뭐 보면 그렇게 2시간 동안 서 있기가 힘들 정도 저는 체력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네팔 트레킹도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한데 근데 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선거 운동이 들어가면 앞으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이 3번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선거시민 방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것이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이 토론회는 KBS가 주최를 하는 토론입니다. 이거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5명의 후보들이 다 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형식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스탠딩 토론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더 뭔가 현장감이 있고 또 어떤 즉석에서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민주당 측에서 두 사람이 토론할 때 서 있어야 되는데 좀 이거 어정쩡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토론회 자체가 지금 성립이 굉장히 좀 난망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토론할 때 경청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토론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청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5명의 후보들이 정말 서서 정말 긴박하게 한 2시간 정도 토론을 벌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로 후보들이 정말 건강하구나. 그리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서로 어떤 긴박한 토론을 벌인 것 자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민주당 측에서 이제 아마 뭐 또 곧 타협을 하겠죠. 네. 하는데 이제 저런 문제를 놓고 또 이제 건강 문제까지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미국 선거 때 힐러리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좀 민감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나니까요. 이제 문 후보가 다시 밝혔대요. 이제 박광온 공보단장과 이제 저희 취재진도 통화를 해봤는데 그래요? 아니 뭐 그냥 하자는 대로 하지 해서 서서 하겠다고 또 문 후보가 얘기를 이제 또 논란이 된 후에 그 얘기를 듣고 서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문 후보 건강에 대해서는 2013년에 저도 같이 등산을 갔었는데 제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벅찰 정도로? 산을 잘 타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건강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이유가 있어요. 또 과거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대선 앞두고 건강을 검진,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공격을 받았을 때 아예 건강 검진까지 해서 의사 소견서까지 공개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힐러리도 접전을 벌이다가
작년이었죠. 예. 이제 9.11 그 추도식에 갔다가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의 건강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방금 네.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지금 네. 약간 휘청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9번 정도 휘청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저 때문에 굉장히 그 지지율에 타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이거 아무런 문제 없다. 그냥 정해진 대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당도 그 얘기 듣고 후보가 뭐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제한 끝장 토론 또 다시 받아들이시오. 또 국민의당이 조금 전에 또 그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후보 등록이 일제히 다 시작됐고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후보 등록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총 5명의 후보죠.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있는데 이분들이 후보 등록을 해서 스타트는 좋았지만 그래도 원활한 이 대선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각각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문재인 후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산을 넘어야 되는지. 자, 해묵은 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앞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제 그 당내의 어떤 단결, 네. 그다음 당내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새롭게 어떤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제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지만 지금 지지도 자체는 이제 공고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당내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분란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특히 이제 비문이라고 하는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의 어떤 탈당 문제가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선거 사실 24일 앞두고 당내 이런 분들 몇 명이 탈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람이 들어와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또 후보 진영에서 균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동안 사실 켜켜이 쌓여온 문제입니다. 네. 또 특히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를 자꾸 이제 좀 지사직 그만두고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게 바로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충남지사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선거의 어떤 전체의 어떤 야권의 어떤 이 뭉치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통합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당내에서 계속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화합하는 의미. 이제 결국 이것을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잘 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도 자체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균열을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 넘길 산이죠. 네. 문재인 캠프에서는 박영선 의원을 어떻게든 이 선대위에 추대하면서 모시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장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함께 선거에 모시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차원에서 추대를 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구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첫 단추부터 잘못 깼죠. 그러니까 네. 공동선대위원장 추대하면서 좀 와주십사라고 먼저 문 후보가 전화를 걸어서 네. 이렇게 영입 발표를 했다면은 어쩌면 조금 더 순조로웠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선대위원장 발표할 때 박 의원한테 먼저 연락도 안 갔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박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은 크렌시아에 있다고 한다. 크렌시아가 뭐냐면은 투우 경기에 지친 소가 잠시 쉬는 곳. 그러니까 문 후보는 과거에 이제 그 논란이 된 후에 문 후보한테 박 의원이 전화를 받았지만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선대위원장 받아들이는 것은 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후보가 넘어야 될 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인데요. 너무 빨리 온 지지율. 사실 지지율 급등하면서 이거를 다시 또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후보들을 보면서 사주의 법칙이라는 네. 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보면 안희정, 이재명 이분들이 보면 이제 지지도가 상상 올라가다가 4주 만에 다들 꺾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지도 자체가 이제 강고하지 못하고 네. 자신의 지지도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온 지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그렇죠. 사실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뜨기 전에는 사실 뭐 10%대의 지지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안희정 뭐 이후에 뭐 반기문부터 시작해서 이 지지도를 가진 즉 중도 보수층들이 움직여가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급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네. 기울기로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사상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격한 기울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 딱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조정 기간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더 이상의 지지율 확장이 되지 않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울기로 원래 따져보면 지금 골든 크로스를 쳤어야 됐어요. 네. 즉 이제 문재인 후보를 앞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는 조금 지지도가 이제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죠. 네. 그만큼 문재인 후보 쪽 지지층들도 결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쪽 안철수 후보 진영 쪽도 이제는 올 만큼 왔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이 지지도와 갖고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지도를 다시 한 번 더 한 2% 3% 정도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를 있어야지만이 아마 지지도를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현종 의원께서 추세선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그래프인데 그게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한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한 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대책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한 방보다 저는 위기 관리가 더 급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이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질문 안 받고 그냥 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안 후보가 가장 뛰어넘어야 할 것은 이제 김리경 교수 관련해서 네. 사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어떤 보좌진들에게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해명하고 대처하느냐가 또 그 안 후보의 숙제로 보입니다. 이미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사과를 해도 좀 진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경 교수가 어제 이제 사과문을 냈는데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줄 사과라 이렇게 또 공격은 하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안철수 후보가 정리하면서 또 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할 네. 것으로. 안철수 후보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다음 후보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입니다. 15% 빚더미의 고민. 의미심장한 제목이네요. 글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 국가에서 이제 보존해 주는 게 선거비를. 네. 근데 15% 이상이면 전액이 이제 다 보존해 줍니다. 네. 근데 15%에서 10%까지는 반액만 해줘요. 네. 10% 이하 되면 모든 걸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전국에 이제 선거 시작되면 이제 유세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전국 244개 지역구에 유세 차량을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조그만 네. 거라도. 그다음에 큰 데는 또 큰 트럭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플랜카 하나 다 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공보를 다 보내야 돼요. 선거 공보를. 이 돈만이 한 수백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당사를 지금 담보 잡혀서 돈을 빌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로 따지면 10%가 안 나오잖아요. 네. 갤럽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선거 끝나면 당에서 다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그럼 당이 파산합니다.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의원들이나 내부 이야기가 이거 지금 다음 주까지 만약에 15%안 넘으면 네. 진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누적 빚 부담을 누가 하느냐. 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든 간에 15% 지금 넘겨야지만이 지금 일단 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예, 선거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인데 이게 지금 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5%면 넘으면 전액 보존을 받고요. 그다음에 10% 득표율 이상을 받으면 절반 정도를 보존받거든요. 15%뿐만 아니라 10%라도 넘겨야 네.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클 거고요. 그거는 뭐 한국당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정당, 그리고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고민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후보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인데요. 내부의 습격. 이건 더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유승민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은 뭐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사실 당내에서는 지금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네. 과연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두고 지금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보면 의원들 내에서 자 이제 이 정도 지지를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빨리 딴 상하고 연대를 하자.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벌써 당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유승민 후보 나는 끝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현실적인 지지도의 문제와 함께 또 돈의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준표와 똑같은 고민이죠. 만약에 10% 이하가 나올 경우에 당이 거의 망할 지경이고 또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입지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일부에서는 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의 단속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네. 네. 이런 당내 사퇴 의견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직접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실명을 대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전해주시고 그리고 사퇴는 없습니다. 예. 당내 내분 들어본 적이 없다, 사퇴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저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수당의 고충 어느 정도 예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고충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지지율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참 고충이라기보다는 예전 같으면 사실 야권 통합 이런 게 선거의 핵심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 보면 지난 2012년 같은 경우도 이정희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드랍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심상정 후보 지금 정의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 지지율 가지고 과연 뭐 당선은 어렵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그럼 민주당하고 합칠 것이냐. 민주당 공동 연대를 해서 공동 정부를 구성할 것이냐. 지금 벌써 조금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당과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합을 해서 공동 정부를 구성하자 나온 게 있는데 과연 그게 그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야권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항상 눈물을 머금고 항상 소수 정당 후보들이 사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다고 정의당 후보가 사퇴할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돈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또 사퇴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당선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계속 그 소수 정당,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말해온 아젠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슈퍼우먼 방지법도 있고 이번에 정의당 공약들을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세대는 청년들한테 상속세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전부 1,000만 원씩 나눠주겠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는데 그냥 또 진보 정당의 어떤 아젠다를 계속 얘기하는 식으로 어떤 존재 의미를 밝히는데 또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 5명의 후보가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봤는데요. 이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다음 주 17일부터는 이제 공식 대선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요. 일단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22일간의 선거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 문제는 이제 정말 더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을 하시는 후보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쭉 이제 후보들 이야기했지만 특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이 두 어떤 양강 구도 속에서 나머지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 즉 보수 후보가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합쳐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지금 일단 두 사람이 합치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지금 합작을 제안을 했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뭐 왜 나왔는지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고 두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이 이번 주와 똑같은 지지율을 보인다라면 현실적인 내부에서 아마 고민들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 보면 아마 홍준표, 유승민 이 두 후보가 아마 TV 토론 한 번 더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겠는가. 시기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선거 같은 좀 달리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다음 주는 결국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일단 뭐 서로 양강 구도로서 지지를 굳히게 들어갈 거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결국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연합을 할 것이냐, 독자 갈 것이냐, 드랍을 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그런 주로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차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토론회가 쭉 남아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누가 말실수, 그러니까 실수를 덜 하느냐, 점수를 덜 까먹느냐 이런 경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검증하는 그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검증 국면에서 그 논란을 얼마나 확실하게 해소하고 잘 돌파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이제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정말 다음 주부터는 본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각 후보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